해야 될 게 그러면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얘네들이 최저한세냐 최저한세 아니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검토하셔야 되게 중복이 안 되는 애들도 중복이 안 되는 놈 있죠? 그런 것들도 자 해보자. 자 여기 세액 감면 340페이지 맞죠? 아닌가? 잘못됐나? 맞아요. 340페이지. 깜짝이야, 여러분들. 자, 세액 감면은 조특법에만 있고 저특법, 조세특례 제한법. 알죠? 그럼 대부분 세액 감면은 우리 시험은 무조건 최저한세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액 감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특정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는데 별로 의미 없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세액 감면이 있는데 요거 필요 없고 솔직히 이건 의미가 없고요. 자,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를 외워주셔야 제가 이제 곧 설명드릴 게 이해가 돼요. 뭐냐면 세액 감면은요 올해 못 받으면 끝이에요. 내년도로 2월이 안 돼요. 일단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2월이 안 되고 좀 이따가 할 세액 공제는 10년간 또 2월이 되거든요. 올해 못 받아도 10년 동안 2월이 되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알죠? 그럼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한지는 곧 설명할게요. 자, 외워주시는 거예요. 특히 얘네들 반드시 암기해요. 시험에 얘네들 중복 안 되거든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시험 목적상 얘네들이 어떠한 애들인지는 볼 필요 없어요.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여러분 세무사 2차 시험 보시는 거니까 조세특례 제한법. 그래서 그냥 여기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하고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이 두 가지는 중복이 안 된다라는 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시험 목적상. 알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이렇게 주지 않은 거예요. 세금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가 입력할 것이라고 출제하면은 중복이 안 되니까 둘 중에 뭘 입력해야 될까요? 금액이 큰 거, 그렇죠. 금액이 큰 거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중복 안 된다라는 것만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잘 냈어요, 이거. 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들어오잖아요. 중소기업 세액감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공제고 대부분 10년간 2월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실기용.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 감면도 있고요.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 공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최저한세에 걸려가지고 배제를 당한대요. 그럼 어디에서 배제를 당하는 게 법인한테는 유리할까요? 세액 공제에서 세액 감면에서 최저한세에 걸려가지고 세액 공제, 세액 감면 둘 다 최저한세에 걸린대요. 걸려가지고 배제가 된대. 그렇죠? 배제가 되면 어디에서 배제가 되는 게 나을까요? 세액 공제하고 세액 감면 중에. 그렇죠. 공제에서 배제가 되는 게 낫죠. 왜냐하면 배제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안 좋은 건 올해 못 받으면 우리가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는 좋은 거죠. 깎아주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올해 못 받으면 2월 안 되는 놈에서 배제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배제되더라도 어차피 2월 되면 또 받잖아요. 세액 공제는. 그래서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가 같이 나오면 세액 공제에서 배제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논리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우리가 세액 공제는 법인세법상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아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얘도 시험 목적상 그냥 세액공제 이름만 따서 외우시면 돼요. 특히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이거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그래서 여건이 되시면 다 외우시는 거고 여건이 안 되시면 우리가 외국납부세액공제랑 그 다음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랑 요 두 가지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고 최저한세 안 걸린다.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럼 제가 왜 최저한세 안 걸리는 놈을 외우셔야 된다라고 하냐면 최저한세 가서 검토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검토하면 안 되고 가끔씩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여기 보실게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거를 입력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거요. 최저한세 적용 제외가 돼서 공제 감면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최저한세 그쪽 하니까 여기를 안 거는 분이 꽤 많아요. 알죠? 최저한세 검토해서 하는 건 최저한세 걸리다 보니까 얼마가 배제가 돼서 받는 건 여기다 입력하는 거고요. 되세요? 그 다음에 최저한세 안 걸리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것도 입력을 해야 돼요. 여기에선. 되시겠어요? 요거 가끔씩 건너뛰는 분들 계시거든요. 주의. 예를 들면 우리가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공제가 4,000원이 있고 얘는 최저한세 걸리는 놈이라 동그라미 최저한세 안 걸리는 놈이 3,000원이 있다라고 가정.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4,000원은 분명히 최저한세에 가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검토를 해서 만약에 얘가 2,500원이 된대요. 색깔 좀 구분합니다. 2,500원 된대요. 여기까지는 하시는데 문제에서 최저한세 아닌 애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3,000원을 안 넣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거 좀 유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최저한세 아닌 다른 곳은 최저한세 아닌 놈하고 최저한세 걸려서 세액공제 되는 놈하고 다 같이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유념. 자, 그 다음에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대부분 최저한세겠죠? 근데 우리 시험에 엄청나게 나오는 게 얘입니다. 얘. 이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연구인력 개발비 있죠. 연구인력 개발. 항상 연구하고 개발은 필수. 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요. 중소기업은 최저한세가 아닙니다. 이거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거 암기. 그래서 정 힘드시면 외국 납부 세액공제랑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에는 최저한세 안 걸린다. 이 두 가지는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거 의미 없고요. 이거는 조금 실기할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 실기 해보죠.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실기는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잠깐만요. 얘가 어디 있냐면은 분납은 안 되고 잠깐만요. 90. 네, 그냥 92회차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126페이지 기출문제 교재입니다. 기출문제 교재 126